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갑자기 갓길로 들어 3회 충돌 후, 4회 후 조수석으로 탈출 후 투신하였다면 익사 관련 자기신체 사고 및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고법 2018라 1121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자동차 종합보험을 2014년경에는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면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15일 망인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우측으로 들어 갓길 방호병을 1차 충격하고 5초 후 2차 충격하였으며 또 5초 후 3차 충격하고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66초가 경과된 시점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자기신체 사고 및 상해사망보험사고 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범위, 자기신체 사고는 인보험의 일종이며 상해사망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우연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이 책임이 있는 반면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보험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나 일반 평균인의 시각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명백한 주의정황 사실 등으로 증명한 책임이 있다고 이번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로서는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이른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 평균인의 시각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할 것입니다. 판단, 첫 번째, 유리한 정황사실 내지 사정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른 망인에게 특별한 자살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인정됩니다. 1. 망인은 공병, 고철 등의 도매 및 징계업을 하여 왔고 사망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업무 관련 감정 문제 등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살을 계획한 말이나 그에 따른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3. 자살의 동기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없는 점. 두 번째, 불리한 정황 사실 내지 사정 등 특별한 자살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에서 언급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망인의 추락이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자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및 망인의 추락은 졸음운전이나 피보험 차량의 기계적 결함 내지 기타 주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계적 결함이나 시야 장애의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아침 8시 39분경에 발생하였고 날씨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 시야 확보나
운행에 별다른 장애가 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에 따르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히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나 졸음운전 여부. 직선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 동력 조향장치의 안정장치로 인해 차량은 똑바로 진행함이 일반적이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자기 2차로로 지나 갓길 우측에 위치한 방호벽을 3차례 충격하였는데, 이는 만인이 의도적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서 졸음운전을 이 사건 1차 충돌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2차, 3차 충돌의 원인 여부. 우측 앞 타이어의 공기압 해제가 1차 충돌 직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보험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는 3차 충돌 이후에야 공기압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 차량과 방호벽의 예상 충돌각이 약 20도 내외로 추정되는 점, 1, 2차 충돌 후에 피보험 차량이 거듭 좌측으로 이동한 점, 우측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매우 양호한 점, 3차 충격 후 최종 정차한 지점의 방호벽에 타이어가 터진 흔적이 존재하는 점, 라 조수석 탈출의 원인 여부. 국과수의 감정서에 따르면 운전석문은 양호한 상태이고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상태이므로 만인이 추락 위험이 높은 방호벽 쪽으로 탈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만인이 변식 능력이 불가능할 정도로 머리에 큰 충격을 입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리분별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전석문을 탈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금강대교에서 투신하기 위해서 방호벽 위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추락은 만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 자창과 혈흔 발생의 원인 여부. 법의학 학회에서는 감정서에 왼쪽 손목과 목 주위의 손상은 교통사고 또는 안전벨트 옆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고 자해하는 사람이 여러 번 시도하면서 생기는 부전으로 판단된다며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운전석 문 바깥쪽 손잡이와 그 부분에서는 만인의 혈흔에 대한 정차 후 약 66초 후 금강대교 아래로 추락하였으므로 오히려 위 주저근과 관련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업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및 면책의 가능성 여부. 만인이 이 사건 사고로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5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만인은 현장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당시 사무직 관리자로 고지 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결.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만인이 금강대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나 그 사고 이후 피보험 차량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자기 신체 사고 및 상해사망보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 신체 사고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익사 자살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